당신은 머릿속으로 완벽한 성공을 그립니다. 5년 뒤에 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업가이거나 베스트셀러 작가이거나 혹은 존경받는 전문가가 되어 있죠. 상상 속의 당신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챙겨 먹으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합니다. 그 상상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해서 마치 내일 당장이라도 일어날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눈을 뜨고 있는 당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씻지도 않은 채 침대에 누워서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책상 앞에 앉아는 있지만 해야 할 업무창 대신 의미 없는 쇼츠 영상을 2시간째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로는 일어나야 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새로 고침하고 몸은 마치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습니다. 가슴 한구석에는 돌덩이가 얹혀진 듯한 죄책감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상태를 게으름이나 의지박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죠. 나는 왜 이렇게 쓰레기 같지? 나는 왜 결심한 걸 3일도 못 가지? 하지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겁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아주 정교하게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야망이 클수록 몸은 더 게을러지는지 그 끔찍한 뇌과학적 모순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정신력이 약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화론적으로 설계된 아주 오래된 뇌의 생존 본능이 오작동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뇌 구조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뇌의 가장 깊은 곳에는 감정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변화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원시 시대의 새로운 시도는 곧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동굴 밖으로 나가는 것, 새로운 사냥터를 찾아 나서는 것, 이런 행동은 맹수에게 잡아먹힐 확률을 높이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당신이 뭔가 큰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비상벨을 울립니다. 위험해, 나가지 마, 하던 대로 해, 그냥 누워있어. 이 강력한 생존 신호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무기력증과 귀찮음의 정체입니다. 뇌는 당신을 실패로부터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라는 맹수로부터 보호하려고 당신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피성 대처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당신의 뇌가 느끼는 공포심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잊기 위해 뇌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바로 도파민입니다. 스마트폰, 게임, 자극적인 음식, SNS. 이것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도 뇌에 즉각적인 보상을 줍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고통스러운 노력을 하는 것보다 당장 인스타그램을 보며 15초마다 도파민 주사를 맞는 것. 이것이 원시적인 뇌의 입장에서는 훨씬 합리적인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결국 당신은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하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 큰 공포를 불러왔고 그 공포를 마취시키기 위해 도파민이라는 진통제를 맞고 기절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미래의 보상을 원하는 전두엽과 당장의 안정을 원하는 변형계 사이의 치열한 내전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게으른 사람들 중 상당수는 역설적이게도 완벽주의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항변할 겁니다. 제가 완벽주의자라고요? 방 청소도 안 하고 마감 기한도 겨우 맞추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진단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는 대충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무의식적인 신념 때문입니다. 이를 부적응적 완벽주의라고 합니다. 100점을 맞을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50점을 받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차라리 시험을 안 보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맘만 먹고 했으면 100점이었어 라고 변명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 이것이 바로 게으른 야망가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비겁한 방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구실 만들기라고 부릅니다. 실패했을 때 핑계댈 구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상적인 자아, 즉 판타지 셀프가 살고 있습니다. 이 판타지 속의 자아는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일처리를 해내고 모든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려니 어떻습니까? 글을 한 줄 쓰려고 해도 문장이 엉망인 것 같고 운동을 하러 가려니 내 몸매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현실에 내가 내놓는 결과물이 머릿속에 이상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두려워서 여러분은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죠? 틀렸습니다. 완벽주의자들에게 시작은 전부입니다. 시작하는 순간 나의 부족함이 만천하에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준비만 합니다. 유튜브 편집을 배우겠다고 결심하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편집 강의만 20시간을 봅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면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운동법과 운동복 쇼핑에 일주일을 씁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안전하거든요. 준비하는 동안에는 내가 마치 무언가를 하고 있는 듯한 충만감을 줍니다. 실패할 확률도 0%죠.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결과물이 없는 준비는 그저 지적 유희이자 고상한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그냥 하면 된다 같은 무책임한 조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미 안 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해법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과 시스템에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넛지 혹은 선택 설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 마찰력 조절입니다. 나쁜 습관으로 가는 길에는 마찰력을 높이고 좋은 습관으로 가는 길에는 마찰력을 없애십시오. 스마트폰 중독입니까? 단순히 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서랍에 넣고 서랍을 잠그십시오. 가능하다면 다른 방에 두십시오.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위해 일어나서 걸어가는 귀찮음을 강제로 추가하는 겁니다. 반대로 작업을 해야 한다면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펴놓고 워드 프로세서를 켜둔 채로 잠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의자에 앉자마자 바로 타이핑을 칠 수 있게 시작의 진입장벽을 0으로 만드십시오. 두 번째 솔루션, 아주 작고 하찮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매일 책 50페이지 읽기는 실패합니다. 뇌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신 책을 펼치고 딱 한 문장만 읽기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너무 쉬워서 실패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의 목표여야 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우리의 뇌는 작동 흥분 상태에 들어갑니다. 멈춰있는 자동차를 미는 건 죽을 만큼 힘들지만 일단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면 계속 미는 건 쉽습니다. 딱 2분만 하겠다고 자신을 속이십시오. 그 2분이 20분이 되고 2시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망쳤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완벽주의자들은 하루 계획을 못 지키면 에라이 오늘 다 망했네 라며 폭식을 하거나 하루 종일 게임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어차피 망한 효과, What the hell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다이어트 중 쿠키 하나를 먹었다고 해서 피자 한 판을 다 먹는 것과 같습니다. 실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오늘 계획을 못 지켰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아주 작은 하나라도 하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지루합니다. 그 지루함을 견디는 자만이 자신이 꿈꾸던 그 화려한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